안녕하십니까. 제1장 하수도 이해 및 하수관로 관리 교육을 맡게 된 시설관리팀 한장성입니다. 제1장 하수도 이해 및 하수관로 관리는 총 4가지 파트로 첫 번째 총설, 두 번째 하수도 이해, 세 번째 하수관로 이해 및 유지관리, 네 번째 하수관로 시설 현황입니다. 본 교육에 앞서 전달 사항이 있는 게 교육 교재에 보시면 주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시험에 다 합격하실 겁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하수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수와 분유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 재이용시설, 분유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 개념 한번 이해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시설의 목적입니다. 하수도 시설의 목적은 하수와 분유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밑에 4가지 보시면 첫 번째 생활환경의 개선, 두 번째 기상이변의 국지성 호우 대응 침수 피해 방지, 세 번째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기준 달성과 물환경 개선, 네 번째 자원 절약, 순환형 사회 기여 및 하수도의 다목적 이용 등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구축에 기여. 이렇게 하수도 시설의 목적이 4가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인데 2번 하수도 2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하수도는 내용 연수 및 건설 기간이 길고 특히 하수관거는 하수량 증가에 따른 단계적 단면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연도는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 20년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보면 단계별로 표가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20년 후까지 계획을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목표 연도는 5년 단위로 4단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도의 끝자리는 0 그리고 5년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하수도 계획 순서입니다. 구상, 조사, 예측, 시설 계획입니다. 요 순서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기 어려우시면 구조, 예시 요 앞글자만 생각해서 외우시기 편할 겁니다. 다음은 교재 3페이지 배제 방식입니다. 하수도는 배제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분류식과 함유식이 있습니다. 분류식은 말 그대로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함유식은 우수와 오수가 같이 동일한 관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중에 표와 하수 배제 방식에 대한 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 배제 방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분류식은 완전 분류식과 불완전 분류식이 있습니다. 완전 분류식은 우수 및 오수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계통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불완전 분류식은 오수는 안구화된 오수관 계통으로 배제하되 우수는 도로 축구 및 기존 수로를 활용하여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함유식입니다. 함유식은 우수와 오수를 동일 관로 계통으로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합병식은 지역 형편에 따라 함유식과 분류식을 부분적으로 병행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요거 하수 배제 방식에 대한 정의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함유식과 분류식 배제 방식의 비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함유식 관로 그림 보시면 우수랑 오수가 같이 모여서 관로 내에 유입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분류식 관로의 경우는 우수와 오수가 별도로 유입되는 형태로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함유식 하수도 그림 보시면 밑에 우수토실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실 겁니다. 뒤에 용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수토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함유식 관로에서 우천시 빗물이 많이 들어와서 관로 용량 이상이 되면 이 우수토실로 처리하지 않는 물이 방류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함유식과 분류식 하수도의 비교입니다. 먼저 분류식과 함유식 비교인데 관로계획입니다. 분류식은 관로계획이 있을 때 우수와 오수를 별개의 관로에 배제하기 때문에 오수 배제 계획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함유식은 우수를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서 지형 조건에 적합한 관망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공입니다. 분류식은 아무래도 관을 2개 시공하기 때문에 함유식보다 부지 확보에 곤란합니다. 함유식은 단일 관로 계통으로 부지 확보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분류식의 경우 건설비는 오수관로와 우수관로의 2개의 계통을 건설하는 경우는 비싸지만 단일 오수관만 건설하는 경우는
비용이 함유식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관로 오접입니다. 분류식 같은 경우는 우수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유식 관로는 철저한 감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로 내 퇴적입니다. 분류식 관로의 경우는 관로 내 퇴적은 적으나 수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함유식 관로는 청천 시에 수위가 낮고 유속이 적어 오수 퇴적물이 침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천 시에는 빗물로 인해서 수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로 내 청소의 빈도가 적습니다. 다음으로 관로 내의 보수입니다. 분류식 관로는 오수관로 소규경에 의한 폐쇄의 우려가 있으나 청소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하지만 함유식 관로의 경우 폐쇄의 염려가 없고 검사 및 수리가 비교적 용이하나 청소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우천시 원료와 청천시 원료를 보시겠습니다. 분류식 관로의 경우에는 원료의 우려가 없지만 함유식 관로의 경우에는 우수토실로 일정 이상의 용량이 되면 오수가 원료하게 됩니다. 표 여기 밑에 또 강호촉의 노면 세정수입니다. 분류식 관로의 경우에는 노면에 오염물질이 포함된 세정수가 직접 하천 등으로 유입됩니다. 하지만 함유식의 경우는 시설의 일부를 개선 또는 개량하면 강호촉에 오염된 오수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관로 계획 시 고려사항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6 하수도 시설 관리 주체의 설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 공단은 대구시의 하수도 시설을 관리대행 계약 체결하여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딴 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보시면 차이점이 있는 게 대구시는 오수 간선 관로, 부산은 오수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선이란 말은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 지선 관로들이 모인 관을 간선이라고 합니다. 각 구군청에서 지선 관로를 관리하며 우리는 현재 간선 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및 업무 협의 시 관리 주체가 어딘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는 관리 범위가 오수 간선 관로, 부산은 오수 관로, 차이점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도 시설 용어 이해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함유식 하수 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 관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류식 하수 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 관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선은 하수 관망에서 여러 개의 지선이 연결되는 주 하수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집 관로입니다. 차집 관로는 함유식에서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 처리장으로 수송하는 관로입니다. 그리고 우수토실입니다. 우수토실은 함유식 하수 관로에 있어 우수량이 일정량 이상 도달할 경우 그 이상의 우수를 처리장으로 수송하지 않고 직접 방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역사입헌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역사입헌이란 철도나 하천 등을 횡단할 때 앞에 지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밑을 빠져나간 공법입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로 사이펀과는 반대로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는 시설입니다. 결국에는 인위적인 힘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유체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유입구와 유출부의 그 수두차로 인해서 흐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설명드린 6가지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용어들은 그냥 참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은 3. 하수 관로 이해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로 시설은 관로, 맨홀, 펌프장, 우수토실, 토구, 물바지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총칭이며 주택, 상업 및 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서 처리시설 또는 방류수역까지 이송 또는 유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관로시설이 뭔지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로 계획입니다. 계획 하수량 보시면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에서 1.8배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보시면 관로마다 여유율이 있어야 되는데 소규경 관로 같은 경우는 200에서 600mm인 소규경 관로는 약 100%의 여유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규경 관로인 700에서 1500mm는 약 50에서 100%의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경 관로인 1650에서 3000mm는 약 25%에서 50%의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관경별 여유율이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속 및 경사입니다. 유속은 너무 저유속일 경우에는 관로 내 퇴적 등으로 인해서 통수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유속이 또 너무 빠르면 관로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정 유속이 중요합니다. 이래 인해서 적정 유속은 오수 관로 같은 경우는 최소 0.6m/s, 최대 3.0m/s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관로 및 합리식 관로는 최소 0.8m/s, 최대 3.0m/s를 하고 있습니다. 유속 및 유속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로의 종류 및 단면입니다. 관로의 종류는 책에서 보신 것처럼 콘크리트관, 합성수지관, 덕탈, 주철관, 파연관 같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한번 참고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로의 단면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관로의 단면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수리학적으로 유리할 것, 하중에 대해 안전할 것, 시공비가 저렴할 것, 그리고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시공 장소의 상황에 잘 적응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간격입니다. 오수 관로는 관로 내 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관로 및 합류 관로는 관로 내 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5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관로에서 장래 하수량 증가 계획이 없는 경우 유지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초기 관로에는 국지적으로 150m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관로의 단면 및 최소 간격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관로 기초공입니다. 관로를 기초를 설치하지 않으면 관로가 부동침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로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로의 기초를 선정할 때는 지반과 관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지반 조사는 반드시 용역을 수행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표 보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강성관, 철근 콘크리트관일 때 연약토는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관인 경질예목, 비내관, 예를 들어서 피관이라든지 유류섬유 복합관인 연성관의 경우에는 연약토에서는 모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성관이 연약토일 때는 모래 기초인데 극연약토가 되면 콘크리트와 모래 기초를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 공단은 관로가 하천 옆에 매설되어 있어 집안이 극연약토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성관은 콘크리트 및 모래 기초를 사용해야 됩니다. 강성관은 콘크리트 기초, 연성관은 모래 기초, 그리고 극연약토일 때 연성관은 모래 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병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로의 접합과 연결입니다. 맨홀은 관로 방향, 경사, 광경이 변하거나 관로가 합류하는 곳에 맨홀을 설치합니다. 맨홀을 설치해야 관로 내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홀은 반드시 설치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그림이 있는데 접합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특징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면 접합입니다. 계획 수위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특징은 공사비 및 수리적인 특성을 비교할 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관정 접합입니다. 위에 관정을 일치시켜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수의 흐름은 양호하지만 굴착 깊이가 깊어져서 공사비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관 중심 접합입니다. 관 중심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수면 접합과 관정 접합의 중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저 접합입니다. 관저를 일치시키는 걸 관로의 내면 바닥이 일치되는 겁니다. 특징은 굴착 깊이를 얕게 하여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나 수리학적으로 불리합니다. 접합에 따른 특징 중요하니 꼭 외우십시오. 앞에 용어 설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사이퍼는 지작물 아래 하수관을 통과시킬 경우에 사용됩니다. 설치 시 복수로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준설 작업을 할 경우 다른 한 곳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지관리가 좀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 지하 매설물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고 펌프 미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절약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매뉴얼입니다. 직경에 따라 최대 간격이 다 달라지는데 600mm 이하는 75m, 600에서 1000mm 관은 100m, 1000에서 1500mm 관은 150m, 마지막으로 1600mm 이상의 관은 200m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경에 따른 간격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표준 매뉴얼의 형상별 용도입니다. 1호 매뉴얼은
보시면 치수 및 형상이 내경 900mm 원량입니다. 2호 맨홀은 내경 1200mm 원량입니다. 그리고 3호 맨홀은 내경 1500mm 원량입니다. 4호 맨홀은 1800mm 원량입니다. 5호 맨홀은 2100mm 원량입니다. 요 용도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 명칭별 치수 요거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내경이 300mm씩 증가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외우시기 편할 겁니다. 예. 다음은 21페이지 맨홀 부속물입니다. 예. 맨홀 부속물 종류가 총 5가지인데 첫 번째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맨홀 바닥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디딤부 및 중간 슬래브입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 및 받침입니다. 그리고 맨홀 안전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맨홀 내 추락 방지 시설입니다. 이 맨홀 내 추락 방지 시설은 강우 시 하수와 우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맨홀 뚜껑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이 빠지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이 맨홀 부속물이 뭔지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수토실 주요 문제점입니다. 우수토실이란 무엇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합류식 관로에서 우천 시 빗물이 들어와 관로 용량 이상으로 들어올 경우 하천으로 방류되는 시설입니다. 요 밑에 우수토실 주요 문제점이 사진들이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 주요 발생되는 문제점들입니다. 요 우수토실 문제에 따른 계산 방향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천시 원료 및 미차집입니다. 원래 청천시에는 다 차집돼야 되는데 이 원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량이 과다되거나 아니면 차집 시설 이상으로 인한 원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수토실 용량을 재산정 및 형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천수 역류 가능성이 내재입니다. 이 그림만 보신 것 같이 토구가 하천 수위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하천수가 오히려 역으로 토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로 내 용량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토구가 반드시 하천 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사 및 협작물에 의한 우수토실 폐색입니다. 이 스크린에 협작물이나 토사 등이 쌓이게 되면 저희 관로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밖으로 방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설 및 스크린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작물 유입 방지 시설 미사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희 관로로 들어오기 전에 우수토실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서 협작물이 다 걸러지는데 이게 만약에 설치가 안 됐으면 관로 내 협작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스크린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미관 불량입니다. 현재 산책로, 지하철 3호선 등이 공사되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악취 그리고 미관 저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환경 시설, 악취 차단막 등을 설치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류와 이후 존치입니다. 분류식 공사를 하게 되면 우수토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폐쇄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는 오수는 오수대로 들어오고 우수는 우수대로 들어와서 관로 내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류식화된 지역은 반드시 우수토실을 폐쇄 조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 기록입니다. 미처리 하수 수량 수질 측정하는 이유는 우수토실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 및 저강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일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설치된 하수처리 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유입하지 않는 하수를 배출하는 우수토실에는 한 곳 이상을 선정해서 수량과 수질을 측정해야 됩니다. 측정 횟수는 연 2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측정 기간은 강우 시작부터 강우 종료까지. 근데 강우 종료인데 우수토실에서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시점까지입니다. 측정 횟수 연 2회 이상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하시설물 주변 집안침하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도심지에 집안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집안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규정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직경 500mm 이상 하수 관로입니다. 점검 주기는 유관조사는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공동조사는 5년에 1회 이상입니다. 점검 대상의 광경이 몇 밀리인지 그리고 점검 시기는 얼마인지 중요하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입니다. 기술진단을 하는 이유는 하수 관리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 안정적인 하수 이송을 가능하기 위한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유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관론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검사 주기가 몇 년인지 중요하니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번 하수관로 시설 현황입니다. 펌프장은 오수관이 자연유화로 흐르기 힘든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중계 펌프장은 총 25군데입니다.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지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중계 펌프장이 어디 위치했는지는 참고를 한번 지도 보면서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장 하수도 이해 및 하수관로 관리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